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5월 27일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나오고 개인만이 순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좀 혼조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슈라든지 강하게 테마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 시장 좀 쉽지 않았는데요. 대응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점검해드리고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체크하고 또 오늘 매매했던 내용 종목 피드백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0.07% 상승하면서 2031.20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0.62% 하락한 724.5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자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3,216억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이 2,153억, 기관이 727억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지수 상승을 좀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4,220억 순매수를 진행한 반면에 외국인은 3,010억, 기관은 975억 순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부분에서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환율이 오늘 1234원이죠. 1234원에 지금 마감이 됐고 1234.40원, 그래서 전일 대비 0.1원 0.1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울 만큼의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2031포인트, 그래서 오늘 121선을 어제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후에 오늘도 121선에 안착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지수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 매물대가 굉장히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2050포인트대 요 정도, 2053포인트 정도까지의 상방 매물대가 있고요. 하락 조정을 좀 보인다면 1986포인트 정도, 5일선에서 11선 사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내일은 또 중국에서 전인대가 마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내일 아마 통과를 시킬 예정이라 내일도 좀 매물 압박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음봉으로 724포인트 0.6% 정도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을 지켜나가면서 꼬리로 또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굉장히 큰 4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라 오늘 물론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긴 했지만 좀 건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면서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보이고 있고요. 또 홍콩 내부에서도 지금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내일 28일 직접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또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위엔 달러 환율이 7.1354원, 그래서 7위안이 넘어가면 사실 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놔두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지금 반도체 기술을 지키려는 미국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정말 한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반도체가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퀄컴이나 애플이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5위까지 비메모리의 탑 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 22일 날 중국 기업의 33곳에다가 블랙리스트를 선정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좀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상당히 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미국이 55%, 그리고 한국이 21%, 그 다음에 유럽, 대만, 일본, 중국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본인들이 직접 기술력을 쌓아서 만들어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나서면서 그런 갈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이걸 뺏기면 4차 산업시대에 패권을 또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만의 TSMC까지 압박을 하면서 중국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결국에 이렇게 TSMC가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수출이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맞받아치는 게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로 지금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에서 약 80%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면 미국한테 우리는 히토류 그럼 너네한테 수출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정면 지금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국내 이슈를 좀 체크를 하자면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6명으로 나타나면서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명 미만, 어떤 날은 없었다가도 오늘 갑자기 36명으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코로나 이슈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지금 학생들 등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국의 2.7% 정도 전국 학교 561곳에서 등교가 불발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또 움직였던 것들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YBM넷을 필두로 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움직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에 BTS 소속 방탄소년단 소속이 되어 있는 빅히트엔터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고 IPO 기업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강력한 또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매매했던 DPC도 그렇고 키스트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빅히트엔터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면 약 시총이 8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대형 엔터사 지금 뭐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또 JYP와 맞먹는 그런 대형 엔터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론 지금 신고가를 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또 IPO가 진행이 되고 실제 상장 예비 심사가 들어가서 모든 재료가 오픈되고 나면 또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점검 및 주요 이슈 뉴스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오늘 매매했던 내용을 좀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를 했던 게 아침에 남영비비안이었죠.
남영비비안 보시면 어제 그저께 정도에 들어갔나요 저희가? 요 정도 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서 1,300원에 매수를 했었죠. 1,300원에 매수를 했었고 저희 매수가가 1,300원 장중 단타로 요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5월 25일 날 단타로 들어갔다가 단타 매매에서 익절이 되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면서 단기로 전환해서 오늘 매매가 완료된 종목입니다. 남영비비안이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돼서 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 수혜주로 뭐 좀 섞이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슈로 올라가거나 뉴스로 올라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보시면 장기 하락 추세였죠. 장기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하게 여기에서부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날 우리가 매매 시도를 했었고요. 돌파하는 날 매매 시도를 했었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죽었지만 어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아침부터 좀 세게 치고 나가면서 오늘 입절을 했습니다. 아침에 1470원 시가 1470원에 절반이 익절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거래 대금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약 9시와 9시 3분 두 개의 봉에서 100만, 1000만, 10억, 34억, 53억이니까 약 100억 정도가 6분 만에 거래가 되면서 상승을 보였으나 매물 압박대로 또 좀 하락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450원, 70원 사이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약 12% 정도 수익권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장중 단타로 DPC 아까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DPC를 매매를 했고요. DPC는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에서 오늘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정고점을 좀 돌파를 했어요. 정고점 여기 요날의 음봉 시가입니다. 11,800원 11,800원 돌파가 나왔고 거래 대금도 오늘 4,500억 정도가 실리면서 강하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어제 이어진 봉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이어진 봉으로 여기가 시가 11,850원 어제 고가였죠. 그쵸? 거의 고가였고 11,850원 보시자면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11,850원을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고 연속된 두 개의 봉에서 합쳐져서 요 봉에서 1.7%, 1.67%, 0.4% 합산하면 1.7, 3.4, 3.8% 정도, 3.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3개의 봉을 합치면 요 가장 큰 봉, 요 가장 크게 만들어졌던 요 봉과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봉을 합쳐서 4%가 안 되죠. 그래서 3분봉 돌파 매매 제가 알려드렸던 그 매매 타점 잡는 방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 미만에서는 약 75% 구간에서 매수. 그쵸? 그러면 저희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12,100원입니다. 12,100원에서 몇 시에 추천드렸냐면 9시 47분입니다. 9시 47분이 요봉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12,100원 이하에서 여기에서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바로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체결이 되고 바로 수익이 나서 1차 목표가까지는 바로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래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2%, 3% 이상까지 수익이 나셨을 거고 2차 목표가는 12,650원 제시해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본절권에서 마무리하면서 약수익권에서 뭐 1, 2% 정도, 2, 3% 정도에서 마감이 되셨을 겁니다. DPC 매매하신 분들 수익 보셨으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주 관련해서 YBMnet 추천을 드렸고요. YBM넷은 지금 몇 번째, 한 3, 4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한 3, 4번, 4, 5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를 해놨지만 5월 15일 날 만들어 놓은 9,260원 9,260원입니다. 9,260원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2,2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매 시도를 했었고 분봉상으로 보시자면 오늘
오늘 당일 9,270원을 돌파를 했고요. 9,260원이었죠. 아까 9,260원이 일봉상에 9,260원이 일봉상의 저항이었고, 요 봉에서 일봉상의 저항을 돌파했고 고점을 만들었던 게 9,350원입니다. 요 10시 12분 9,350원을 고가를 만들어 놓고 일부 하락 조정을 하다가 거래량이 쫙 죽죠. 이런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하면서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 봉과 10시 39분 봉에서 1.85%, 10시 42분 봉에서 2.35% 상승을 하면서 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 오늘 당일 최고 거래 대금을 뛰어넘으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85, 2.35, 4%가 넘죠. 4%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좀 크게 보시자면 요 봉과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고 4%가 넘었기 때문에 50% 구간, 그래서 50% 요 정도 되죠. 9,460원에 드렸나요? 제가 YBM넷을 9,400 오늘이 그쵸 9,460원 9,46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밑에 구간에서 다 잡히셨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상승이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9,460원 추천을 드렸고,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고 9,460원 여기 구간에서 전부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여기 봉에서. 그래서 낮게 잡으신 분들은 뭐 9,300원대까지도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가 9,700원, 2차 목표가가 9,960원. 그래서 9,700원, 9,960원, 9,700원, 9,960원 깔끔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9,960원. 그래서 여기에서 1차 물량 절반 정도 익절이 되셨을 거고요. 여기에서 2차 물량이 전량 익절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익절 1차에서 약 2.3%, 2차에서 5% 구간이라 3.7%에서 4% 정도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원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죠. 신원은 어제 우리나라 남북 교류법의 좀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되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 물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제 대비해서는. 근데 장중에 또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또 돌파 매매라기보다는 이거는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제가 눌림목 매매는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강하게 상승을 보인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봉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봉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눌러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서 1845원 구간이었죠. 그래서 좀 더 낮게 잡았어도 됐는데 여기까지 박스권을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약간 높게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손절가까지는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장 후반에 살짝 들어주면서 소폭 상승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매매 대응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제 들어갔던 카페24가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 5일선 지지를 정확하게 딱 받았고, 보시면 이건 수급주 매매로 좀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제 그저께죠. 25일날 보시면 장중 고가 21% 그리고 종가 16% 마감이 됐었고, 또 거래 대금은 1,700억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했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25일날 수급을 보시면 25일날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다 들어왔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75%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고, 평단가가 62,250원 정도 되실 거예요.
62,250원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약 4~5% 정도 빠졌나요?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바로 또 반등이, 시장이 조그만 반등을 해주면 바로 반등으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 정도 수익권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로봇 관련주가 로보가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장중에 약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또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휴림 로봇 지금 정리 못하신 분들 있죠? 휴림 로봇 추가 매수 못하셔가지고 좀 들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휴림 로봇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런 자리를 지금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들어주면서 또 박스권 지금 상단 요런 구간을 지금 지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고, 평단가가 약 945원 정도, 요 정도 되실 겁니다. 945원 요 정도 되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 좀 비중 줄이면서 추가 반등이 없다면 보합권에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 좀 잠깐 체크를 하자면, 뭐 SD생명공학도 오늘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 정도 때 다시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카페24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SJ솔루션즈는 어제 절반 익절을 했고 남은 절반이 1170원 매수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기 과열 장치에 걸려가지고 오늘부터 3거래일, 그러니까 수, 목, 금요일까지 30분씩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현금 회전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나머지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 초반 중에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세부 정책 사항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수혜주로 또 한번 또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파기지국이 오늘 좀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6,02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강하게 치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제가 대한강통신을 들어갈까 전파기지국을 들어갈까 하다가 전파기지국을 좀 들어갔는데, 대한광통신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4,430원 10%까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5G 관련돼서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일 고무벨트 조금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매까지 체크를 해드렸고, 제가 항상 피드백 드릴 때 장 마감하면서 이틀 정도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목, 남아있는 종목 또 그렇게 매매 일지를 올려드리니까 항상 찾아보시고, 본인이 이제 정리된 종목을 또 갖고 계시다면 꼭 저희 리딩 받으시는 부분에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내가 매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드백 달라고 하시면 제가 장중에라도 좀 시간을 내서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물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미국과 중국 간에 좀 마찰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상당히 고점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습니다. 언제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너무 현금을 전량 현금화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 30~40% 정도는 내 총 투자금의 비중을 30~4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습니다. 또한 손절 신호를 드리는 종목들도 있죠.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절을 꼭 잘 하셔야지 수익을 그만큼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힘차게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